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그 들어오는 규모가 커져서 반도체가 이끌었다고 하면 하반기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사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상반기가 굉장히 빠르게 지났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굉장히 큰 변동성과 함께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9,000포인트라는 코스피 지수로 또 찍었고, 그렇죠. 네, 10,0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하반기잖아요. 네. 이 하반기, 일단 아시아 금리 증시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글쎄, 아시아 지금 금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지금 상승구도 갈 수밖에 없고, 오늘 금리 발표했죠. 0.25% 상승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엔화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대만도 지금 금리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 증시 자체가 약간 상승 구도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편중되다 보니까 다른 곳은 눈에 안 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증시가 아예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괜찮겠죠. 대만이 조금 꺾일 수 있겠네요. 네. 대만이 좀 꺾일 수 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선생님이 전문가가 보지 못하는 해안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네. 선생님이 예언한 부분이시고요. 네, 네. 예언이 적중했고, 네. 상반기 때는 글로벌 AI 투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주가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는 이제 끝났다, 혹은 누구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저는 이거 말씀드리지만 ETF 상품 출시로 인해서 뭐 지금 증시 시장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자본 유입 구조가 굉장히 커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ETF 상품이 너무 빠르게 출시되다 보니까 편중적으로 몰렸던 반도체주를 본주를 팔아버리고 ETF 쪽으로 좀 옮긴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오늘 이제 ETF 상장에 대한 약간의 반대성 아니면 반대성 정책을 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찌됐건 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셨던 분들이 손해를 또 많이 본 구조가 되고요. 거기다가 이것이 뭐 현금성 예탁이 아니라, 그죠? 미수금으로도 존재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피가 발생을 했을 건데, 전체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주가 이끌어갔던 거는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을 거고요. 그 바탕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로 돈이 많이 끌어들이는 효과를 많이 했을 겁니다. 대신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컸던 건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ETF 상품 때문에 약간 떨어진 효과가 좀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잠식되고 나면, 약간 정리되고 나면은 다른 주식도 지금 동반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보여진 모습은 주가가 지금 코스피는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오는 상승 구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올라오는 효과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개나 소나 다 오른다. 그게 왜 그러냐면, 증시 전반에 있어서 저렴했던 아니면 저평가됐던 주식을 사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구도로 갈 것이기 때문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자사주 소각 이슈와 여러 가지 이제 9월부터 좀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본의 그 들어오는 규모가 커져서 반도체가 이끌었다고 하면 하반기는 반도체는 어느 정도 상승은 하겠지만, 나머지 저평가됐던 주식에 대한 약간의 감정평가상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고,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흔히 말하는 피크아웃이 아닌 반도체에 대한 상승장은 좀 지속이 되지만, 네. 상반기만큼 큰 폭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큰 폭 상승은 앞으로 크지는 않을 거예요. 잔잔하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미 너무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폭등한 주식은 조금 잔잔하게 갈 것이고요. 그동안 저평가돼서 안 오른다고 아우성했던 주식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지금 뭐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카지노가 죽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카지노 재벌에 대한 단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카지노 시장에 대한 약간의 반대적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마카오 쪽이나 이쪽은 아마 그 카지노 플러스 여러 가지 그 유흥 레저 산업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로 또 다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주도 그리고 관광 계통에서 외국인 유입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유흥 레저 그리고 문화 그리고 그런 쪽이 많이 클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사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상반기 때 아시아 증시를 책임진 건 한국과 대만이었습니다. 네. 근데 대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이 반도체 수혜로 굉장히 역사적인 증시 상승을 이뤄냈는데 그죠. 대만의 상승세는 좀 꺾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대만 상승세가 지금 중국하고 일본의 약간의 부딪힘, 아니면은 약간의 경쟁 구도, 아니면 약간의 그 중국과 일본의 약간의 그 부딪힘 경향이 좀 커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중일 전쟁 그 패턴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무역 전쟁 플러스 그리고 약간의 그 감정적인 부분이 고조되기 때문에 대만이 중간에 낑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대만으로 갈 투자 부분이 우리나라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하고는 경제 수역 같은 걸 발표해서 어느 정도 상생 구도로 가겠지만 지금 대만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낙동강 오리알 격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만 증시가 많이 꺾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증시를 책임지는 선생님이 말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었고요. 네네. 상반기 굉장히 큰 이슈는 하이닉스의 ADR 성장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하지만 거기에 따라 변동성도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ADR 상장이 근데 담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ADR이 가능하게끔 지금 코스피가 올라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우려되는 것은 이게 변동성이 얼마나 낙폭이 클 것이냐인데요. 다행히도 엄청나게 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2달 정도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2달 정도 상승세를 타다가 약간의 그 주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X보다는 성공 가도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만들자마자 9%가 상승하고 촬영일자 기준으로 13%가 떨어지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네. 하이닉스한테 ADR 상장은 호재일까요? 호재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옛날에 싸이가 외국에 우리나라를 홍보했듯이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나스닥에 지금 투자되었던 모든 외국인들 주목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다른 또 증시적인 뭔가 이득이나 호재성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거든요. 불황이기 때문에 돈을 갖다가 돈 복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코인 시장도 좀 꺾임새로 갔기 때문에 그 남은 잉여 자금이 그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에 ADR 상장을 함으로써 그 한국 증시를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좋습니다. 그럼 사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중국이잖아요. 네네. 중국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수출이 굉장히 많이 꺾이면서 네. 이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중국도 반도체 시장에 대한 강한 좀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강한 자부심이 아니라 몰빵 투자를 AI 관련해서 지금 후발주자로서 지금 굉장히 막강한 그 도입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요. 안타깝게도 AI에 너무 주목을 하게 되면 AI 단점이 그렇습니다. 바로 매출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전기 관련주가 같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지만 인프라 구조가 정확하게 있어야지만 발전해서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상승가대로 달릴 것처럼 주도를 했지만 실질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중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전기 패권도 잡고 싶겠지만 지금 에너지 패권 구도가 중국이 기우는 속도로 가기 때문에 아니면 이란전 패배로 인해서 이란전과 여러 가지 중동 국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전쟁 도발 기운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기 관련해서는 약간 주춤세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시아 증시를 논하고 있지만 또 전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네. 중국 얘기를 하면 마찬가지로 미국을 빼놓을 수 없을 그쵸.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의 줄다리기를 굉장히 장기화해 가고 있는데요. 네. 이 하반기로 놓고 봤을 때 좀 누가 결국 패권을 짚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승입니다. 트럼프 승이고요. 무역전쟁이 27년 9월 달에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때부터 아마 금리 인하 기조 갈 거기 때문에 전 세계 그 경제적인 구도는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제조업에 그 어떻게 보면은 패배한 것에 대한 약간의 반발심으로써 반도체에 다시 진입을 했지만 그것이 약간 꺾임새로 갈 것 같고요. 지금 금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금을 갖다가 뭐 텅스텐 섞어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썼지만 지금 금을 또 매각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기울었을 때 현금화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는 구도고요. 지금 중국의 대기업,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나 그 삼성처럼 주도했던 기업들이 파산 구도로 가거나 아니면은 약간 타겟팅으로 해서 분산되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약간 여파가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 하반기도 그러면 이 굉장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변동성 사실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키워드잖아요. 네네. 하반기에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례적으로 자본 유입이 크다 보니까 유입이 크다는 것은 공급과 수요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는 것이 많아지면 수요, 그 땡겨서 나가는 것도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자본 유입이 많아지면 유출도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것보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기반에서 얻은 것이 가장 장기적으로 갈 것이냐. 그 중에 논하자면은 솔직히 에너지 대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대체를 함으로써 전기세에 대한 상승분을 뭘로 대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관련한 이슈가 많이 뜰 겁니다. 최근에 프랑스 관련해서 에어컨이 없고 에어컨을 갖다 그거를 설치하기가 힘든 구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전기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기반 사업을 어떻게 깔 것이냐가 앞으로 화두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도 이 인프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인프라를 지금 깔지 않으면 전 세계 구도가 AI 폭증으로 인해서 전기세 상승을 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폭등 구조 2년 동안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대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영리하게 대비하는 자가 돈을 벌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공부를 또 하시는 만보기 분들이 하반기에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어디까지나 선생님이 신점 0점으로 바라본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선생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